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시에 원래 시작인데, 이제 시간이 돼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네, 오늘 예술가 공통장 출간 기념 저자와의 만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예, 강연도 맡았고요. 네. 별도 사회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예, 제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공유하면서 같이 볼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좀 부탁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그 자료를 먼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PDF 파일로 그 채팅방에 제가 올려놨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책 제목이 이제 예술가 공통장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커먼즈를 공통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술가 공통장의 관계? 뭐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책에 있는 내용이 좀 포함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좀 보충해서 설명한 이야기를 좀 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발표를 한 1시간 정도 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음, 중간에 잠깐 예, 쉬고요. 예. 그래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뭐 강연을 들으시면서 채팅방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뭐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하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제목이 예, 예술가 공통장, 도시에서 커먼즈를 만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썼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이 책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좀 수정 보완해서 이제 낸 책이고요. 그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하나의 대상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물레동이라는 동네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약간 흐릿하게 제가 좀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교차로가 이제 사진 오른쪽 아래에 좀 있고, 여기 약간 공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그 뒤에 여기 건물이 네, 하나 있는데, 아, 이 뒤에, 예. 이 동네가 이제 물레동 삼가고요. 물레동 삼가, 거기에 이제 오래된 철제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건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 90년대 중후반? 한 그 정도부터 이제 이 동네가 이제 1층에 철제상들이 여전히 이제 영업을 하고 있지만, 2, 3층이 이제 오랫동안 빈 상태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작업실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작업실들이 많이 퍼져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지 않는 이쪽 동네에도 이제 작업실들이 꽤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쯤 어딘가에 이제 그 같이 이제 프로젝트 공간을 예, 운영을 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주로 이제 제 책에서 다루는 예, 사례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예, 그건 이제 책에 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보다는 좀 다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술과 공통장의 관계를 다룰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먼저 좀 참고할 만한 텍스트를 좀 같이 가져왔는데요. 네그리가 이제 예술가 다중이라는 책에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술이란 그 무엇보다 이제 특이성을 발명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특이성을 발명한다는 예, 이 표현에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도시에서 예술하기, 만약에 우리가 예술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명사로만 쓰고 있지만 이걸 이제 예술학이라는, 만약에 우리가 이 동사를 굳이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써본다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비슷하게 이제 이 글에서, 이 책에서, 예, 이 책에서 이제 주로 그 다루고 있는 그 커먼이라는, 예, 이 영어 역시 그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명사 용법과 형용사 용법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동사 용법은 사전에 없는데요. 네. 어, 그 미국의 역사학자 이제 피터 라인보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그래서 이제 커머닝이라는 표현으로 되살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굳이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뭐 공통하기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그 용법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되살려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과거 영어에서는 이 커먼은 이제 동사 용법도 있었다고 하고, 그것은 이제 커먼즈와 관련된,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잉글랜드에서 16세기에 주로 이제 인클로즈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커먼즈를 파괴하는 거죠. 그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 활동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그 대상을 가리키는 용법도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동사용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라이온보우가 이렇게 이제 커머닝이라는 그 동사용법을 쓸 때는 그럼 우리가 그 되살리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 지지 대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예,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지 대상을 이제 다시 살려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도시적 삶의 양식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 그럼 이 도시에서 공통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이제 커먼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해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이해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것이 이제 공유하는 자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쓰는 예,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원은 이제 뭐 함께 이용하는 어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목초지라든지 아니면 뭐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뭐 그 연안에 있는 어떤 뭐 양식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례들이 뭐 종종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와는 굉장히 이제 무관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 자원이라고 할까? 그런 건 좀 찾기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커먼즈 공통장이라는 것을 어떤 공유하는 자원이라기보다는 이 공통하는 네, 그 용법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혹은 커먼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예, 그러한 활동을 그 이제 공통하는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그래서 공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자원을 서로 나누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삶을 어떻게 같이 꾸려나갈 수 있을까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도시에서도 공통장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그 공통장애 연구자들이 이제 그 공통장애 단순히 어떤 자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라인보우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기도 한데요. 커먼즈는 이제 그 사물이면서 사회적 관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시모 데 안젤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통장애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의 설명에서 이 공통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쓸 수 있는 재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쓸모를 가진, 네, 사용 가치를 가진 그런 재화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공통인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예, 커머너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그 한영 사전에서는 이제 평민, 아, 영어 사전인가요? 네, 아무튼 예, 평민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커먼즈 문헌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평민이라기보다는 이 공통장과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살리면 이제 좀 어색하지만 뭐 공통인이라고 일단 예,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 공통학이라고 하는 활동,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과 활동이 어우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시스템, 체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장애라는 것은 어떤 재화만이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것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면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공통장애라는 것을 자원에서 이제 다시 체계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게 도시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도 그 공통의 재화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그 뭐 목초지라든지 혹은 뭐 호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사물의 속성만으로 우리가 그것이 공통의 재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재화로 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관계 맺음의 방식에 따라서 사유제도 될 수 있고 공공재도 될 수 있고 공통의 재화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재화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물질적인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발명하는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이제 생산 양식에서 교환 가치에 종속되어 있는 사용 가치, 그러니까 이 사물의 쓸모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쓸모의 원래의 쓸모를 되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사용 가치는 주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의 사용 가치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예,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용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포스터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뭐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사는 곳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예, 그런 포스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의 사용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특히나 한국에서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집이 이 두드러지는 이 개발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사용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이 집안에 고립되어 있는 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의 사용 가치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실 집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통장애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꺼내 먹을 때마다 돈을 내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식구들끼리는 공유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지만 그 냉장고는 집 안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예,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공통하는 삶은 집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런 것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집의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은
단순히 자원을 잘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한 사람이 이제 엘린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분이 이제 어떤 소규모, 특히 소규모 그 자연 자원을 사적인 방식도 아니고 공적인 방식도 아니고 이 공동체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 공로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여성 최초로 받은 분이죠. 예.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치를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공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공통인이라고 하는 주체 역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당연히. 예. 그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공통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공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어떤 주체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공통의 재화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공통인이 되는 일은 당연히 공통학이라고 하는 활동 속에서 함께 일어난다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도시에서 공통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통인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학에는 어떤 새로운 그 집합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를 발명하는 것과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은 공통장의 의미를 좀 먼저, 예,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통장을 하나의 이제 체계로서 그렇게 이제 데안젤리스가 정의를 했고, 저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공통장을 우리가 체계로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장의 체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면, 어, 이 모든 체계는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은 이제 데안젤리스의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데안젤리스는 이 그림을 그 다른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알맹이 나무였나?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의 체계이고요. 이 물결로 표시된 게 이제 환경인데, 이 데안젤리스는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쓴 책에서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의미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거대한 사회적 재생산 체계이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재생산하는. 근데 그것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체계의 하위 체계로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공통정의라고 하는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체계는 각각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체계라고 이제 데안젤리스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각각의 체계들은 다른 체계들을 자신의 환경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에 이 공통장애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게 공통장을 줄여서 쓴 표현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환경에 속하는 것이 이런 다른 체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계라는 것은 항상 어떤 체계 환경 단위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나 혹은 공통제약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도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하나의 하위 체계라고 할 때 그 각각의 하위 체계들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제 책도 이제 그런 관계를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고찰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하위 체계가 서로에게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데안젤레스는 이제 공통장을 자본의 외부라고 부르고,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본주의는 공통장의 외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각각의 여러 하위 체계들이 물론 어떤 영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만 여러 하위 체계들이 얽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자체에 여러 하위 체계들이 복잡한 얽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자본주의에서 살아가지만 마찬가지로 공통장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의 힘이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체계와 더 연루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수록 어쨌든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버려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 자신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표준적인 삶의 양식, 그러니까 임금 노동에 자신의 생계를 의지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예. 그 누가 그런 위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예. 만약에 그 일이 우리가 공통장을 만드는 일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공통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 임금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이미 임금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아니라 한 어떤 사람들이, 부류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어, 그 어떤 제도적인 환경 외부에서 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그런 제도적인 환경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예술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전공을 그 전공자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갔는데 경영대학을 간 사람과 미대를 간 사람의 이후의 경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전공에 충실하다고 했을 때 경영대를 졸업하면 여러 가지 이미 주어지는 경로들이 다 있죠. 예. 뭐 회계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다양한데, 만약에 미대를 졸업하면 많은 경우 백수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표준적인 삶의 양식의 그 정상화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백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강제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놀랍게도 이제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다른 삶 형태를 발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일이 그 저는 이제 책에서 공통장애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예술가들의 사례에서 어떤 네트워크, 이 사람들 간에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 예술가들의 공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삶과의 그 작업의 토대를 이루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우선 이제 이 예술가들의 삶과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어떤 공통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그 특히 제가 이제 연구했던 사례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의 마디로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신의 작업을 할 때에도 어떤 협력의 과정 속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작업을 하는 주체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네트워크가 생산의 주체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네트워크는 이제 다양한 교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음, 공통의 재화이면서 주체이면서 활동이기도 한 그런 어떤 체계로서의 공통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장의 의미와, 예,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날 그 예술가들의 공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처음에 제가 잠깐 공유했던 그 네그리의 글에서 이제 네그리가 예술을 무엇보다 특이성의 발명으로 이야기하는데, 특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네, 수렴되지 않는 차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지배적인 그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질서로 수렴되지 않는, 예, 그런 차이라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 예, 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 어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차이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차이를 이제 상품화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체제이고, 그래서 쉽게 이제 흡수되어 버리기가 쉬운데, 어 그러면 대상화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그 차이들을, 그래서 직접 그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특이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이 자본주의에서의 특이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 일을 강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임금 노동을 강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이제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네그리의 말을 빌리면 예술이란 특이성의 발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그 예술가가 놀랍게도 이제 임금 노동을 강제한 시스템에서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임금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나 학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많이 연결될 수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책에서 특히 집안의 여성과 도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어떤 점에서 그 비슷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노동이 자연화되어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이제 예술가의 얘기로 좀 돌아가면, 어, 그 앞에서 이제 제도적인 환경 자체가 이제 예술의 영역에서는 드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 노동에서 이제 그 영역 외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은 뭐 크게는 이렇게 좀 나눈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쟁하는 삶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공공지원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해야겠죠. 예,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술하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하지 않는 삶이기도 한, 예,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집합적인 그 재생산 양식들을 발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차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존재로서 그런 삶을 계속하게 이어가기 위한 욕망들은 홀로서는 이제 달성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은 집합적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일하지 않는, 그 예술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예술은 그 예술하는 삶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이한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삶이 이제 집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술이라는 것은 같이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서 예술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일하지 않을 때 일이라는 건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임금 노동이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반대고, 어,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고 무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방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주체로, 그러니까 다른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제 네그리아트가 이제 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이 특이성, 그러니까 동일성을 환원되지 않는 이 차이들이 이제 그 공통적인 것을, 그 네그리아트는 이제 커먼즈라는 말 대신 더 커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을 토대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그 상호작용이 다시 이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이 동학으로 이 특이성들의 집합으로서의 다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술가들을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하게 하는 게 크게 이제 몇 번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뭐 그게 있지만, 뭐 제도적 환경도 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 생산 과정의 어떤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술가들을 이제 공통인이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협력하면서 공통인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공통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예술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산 영역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노동 조건의 모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잠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가를 더욱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을 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예술가를 고찰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수한 직종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술가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인물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물이고, 그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밥을 연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술하는 기의 의미라는 것을 그 대충 대략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특이성의 발명으로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댈 것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당연히 공통하기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술가는 공통인의 모습으로 출연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예술학이와 공통하기를 거의 같은 의미로 좀 예, 썼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 봐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빠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통장애라고 쓰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커먼즈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다양한 그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주로 이제 공유지로 많이 표현을 했고요. 예. 요즘에는 공동이나 공유나 혹은 공통의 그 접두어와 뒤에 이제 적절한 그 어미가 붙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
뭐 공유지라고 일단 예전처럼 할 수도 있고, 뭐 공통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동자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공동자원 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장문교 선생님은 공동자원 체제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논문을 쓸 때는 공통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체계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공통장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은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의 제안이었고, 저는 원래 이렇게 편집자가 제안하면 바로바로 수락하기 때문에 공통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통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단순히 역어로서가 아니라 그 좀 의미를 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걸 좀 생각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장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우리 삶을 다르게 꾸려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 문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흔히 이제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이제 그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움직여야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만의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가로지르면서 계속해서 유동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게도 나의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티모시 모터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연관되는 방식이라고도 썼는데, 이때도 이 마음은 나만의 것은 아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김미정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정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글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김미정 선생님이 어떤 그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고유명사는 이제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의 그 소설에서 어떤 사례를 얘기하신 게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걸 그 이제 해석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소설에서 어떤 모임에 간 그 사람이 지금 그 내용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이유에서 자기가 이제 고마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의지대로 이제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제 고마워져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기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 내 의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흥미로운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진 주체라기보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형성되는 배치의 효과로서 우리는 움직이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의지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제 어떤 이 피부라고 하는 외곽선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떤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의 어떤 효과로서 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포가 자신의 책에서 노동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갈물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의지란 존재하지 않고 상상력의 흐름들, 어떤 그리고 기분의 우울들, 영감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는 어떤
네,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하면, 네, 그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에 그것의 효과로서 내가 출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버틀러는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주체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성의 양태에 들어가게 되면 존재는 관계성의 양태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좀 넘어가면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쯤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나 자신님의 쪼개기를 통해서만 나는 다른 이와 관계 맺을 가능성을 갖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요. 그 존재가 관계성의 양태의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 우리가 그 스피노자 용법을 따라서 양태가 이제 어떤 그 신즉 자연으로서의 실체가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의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를 이제 빌려서 얘기하면은 이 우리가 존재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성이 하나의 어떤 출현하는 방식, 관계성이 돌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개체들이 상호작용한다기보다는 어떤 복잡하게 얽힌 관계성이 먼저 있고, 거기서 어떤 개체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 자신임의 쪼개기를 통해서만 이제 관계 맺을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그 말은 나 자신을 쪼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개체 이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상상력의 흐름들, 뭐 우울들, 영감들 이런 것의 그 단위에서 그 개체 이전의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개체 이전의 수준에서 흐르는 어떤 힘들, 상상들, 정동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공통이 되겠죠. 한자로 쓰게 되면. 네. 그런 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는 마음이라고 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장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말로 하면 마당이 되는데 이 마당은 원래 전통적인 용법에서도 어떤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거나 혹은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씨름판, 노름판, 뭐 이럴 때 그 판이라는 것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활동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마당, 장 역시 이제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고, 이 마당에 이제 우리가 들어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이 어떤 행위와 그것을 보는 관객이 이제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얽혀 있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재밌으면 흥이 날 수 있겠죠. 네. 그 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그 장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새로 생겨난 어떤 기운에 우리를 이렇게 몸을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항우 선생님이 정동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쓴 적이 있는데 관계 속에서 신체의 상태와 능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서의 정동이 생성되고 흘러다니며 작용하는 공간이자 상황이자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통장이라는 것은 결국 개체 이전에서의 수준에서의 그런 힘들, 정동들, 상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얽혀 있는 공통 그런 상황, 관계다, 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중력장이나 전기장, 자기장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네,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그 힘을 작동시키는
점에서 예,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삶을 꾸리는 방식이고 지금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것, 이 다르다라는 것에서 어떤 공통장에서 특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어지는 방식이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느껴져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뭐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공통장을 정의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그 규범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자면, 어, 어쨌든 제 책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쓰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떤 우리에게 이를 강제하는 그런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에서 시작되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서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때 이제 공통장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의 공통장은 단순히 이제 부를 어떤 재화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페데리치가 그 자신의 책에서 남미의 어떤 사회운동에서 따온 그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번역기를 도움을 빌리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리로 갖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강제되는 삶은 사실은 별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네. 그 만드는 과정이 공통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다른 가치에서 나온 공통장애로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위 체계로 이해했을 때 당연히 다른 그 항상 이 체계는 환경 단위와 함께 체계 환경 단위로 움직이니까 어떤 그 환경의 영향에서 그러니까 다른 체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라는 체계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실은 제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는 이 공통장애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흐르게 할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뭔가 훈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강제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중요한 생산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생성해 하고 있는 공통장에 어쨌든 의지하고 기생하는 방식으로 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공통의 부를 어떻게 이제 특정한 가치회로를 따라 흐르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날 자본에게 중요한 문제로 어, 나타날 수 있고, 예.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예술가들의 공통장을 이 자본을 대표하는 이 도시 정부가 이 창조도시라는 한때 이제 유행했던 이 전략으로 어떻게 이제 흡수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쓸 때 흡수의 의미는 파괴하는 다른 박에 자본주의적인 전유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썼는데, 예, 그런 흡수를 하려 하는지, 예, 그래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창조도시 전략에 대해서 좀 보려고 했고, 그래서 당시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전략에 대해서 그것과 예술가들의 공통장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 책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그래도 잘 맞춘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을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예, 뭐 이따가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 한 10분 정도 쉬고 3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그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